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요. 저희 이제 64쪽에 분계와 전기 보겠습니다. 우리 분계는 지금까지 분계를 많이 해봤죠. 분계는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전기는 이제 좀 이따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자, 분계와 전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분계와 전기는 뭐냐?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를 장부에 기입을 해야 돼요. 장부에 기입을 하는 하나의 수단을 분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부 기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분계가 누락이 된다면 장부 기입이 누락이 되기 때문에 장부에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분계를 누락시키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럼 전기는 뭐냐? 전기는 분계를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절차다. 분계를 총계정이라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모든 계정이 모여있는 장부, 그 장부에 다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거래죠. 거래가 이렇게 나왔어. 1월 5일 상품 10,0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라는 거래가 나오면 이 거래를 장부에 기입을 해야 돼. 그럼 장부에 기입하려면 일단 분계를 해야 돼. 분계는 들어오고 나간 걸 따져야 되죠.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들어왔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은 나갔죠. 그래서 분계는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이라고 분계를 하죠. 그럼 이 분계한 것을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해야 돼. 전기는 세 가지를 적습니다. 제일 먼저 날짜를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 이름을 적어. 상대방 이름이라는 것은 상품은 현금이라고 쓰고 현금은 상품이라고 쓰고 서로 반대 이름을 쓰는 거죠. 금액은 자기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는 세 가지를 합니다. 날짜를 쓰고 상대 이름을 쓰고 자기 금액을 쓴다. 자, 그러면 우리 전기 한번 해볼게요. 상품이라는 계정에 전기해 볼 거예요. 이렇게 상품이라는 계정에 전기하는데, 자, 상품 계정은 차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여기다가 차변에 날짜 1월 5일이라고 쓰고 상대방 이름은 현금이라고 쓰고 금액은 자기 거, 이거 쓰면 안 되고 이거 자기 거 10,000원 이렇게 씁니다. 이걸 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기입니다. 자, 이렇게 전기한다. 그래서 전기는 이렇게 되고요. 현금 계정에 전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현금 계정은 어느 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죠? 그럼 대변에 날짜를 쓰고 그 다음에 이름을 쓰고, 이름은 현금 그러면 안 돼. 현금 계정에는 절대로 현금이라는 이름 들어가면 무조건 이건 틀린 거예요. 자기 계정에는 자기 이름 쓰는 거 아니에요. 상품 계정에는 상품이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항상 남의 이름을 쓰는 거니까. 자, 뭐라고 써야 되죠? 상품. 금액은 얼마? 10,000원. 이렇게 전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1월 5일 상품 10,000원. 이렇게 전기하는 거죠. 자, 이때 이렇게 계정을 보고 여기는 분계를 다시 만들어 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T자가 있으면 이 T자를 찍 끄면 돼요. 찍 끄면 여기가 무슨 변이야? 차변. 그럼 여기가 무슨 변이야? 대변. 그럼 차변에는 상품 10,000원, 대변에는 요게 떨어지는 거야. 현금 10,000원 이렇게. 그래서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면, 만약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분계하라고 하면 찌끄면 여기가 차변, 여기가 대변이거든요. 그러면 차변에는 상품 10,000원, 대변에는 현금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계하라고 계정을 가지고 계정에 있는 요 내용들을 분계해라. 그러면 양쪽을 찍 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름은 차변이 되고 여기는 대변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차변이 되는 거고 여기는 대변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름을 쓰지만 여기는 이름을, 여기 있는 이름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양쪽에 탁 떨어지면 돼요. 이게 계정을 보고 분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되고요.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갈 겁니다. 자, 저희 교재는 어디 볼 거냐면 66쪽 보겠습니다. 자, 66쪽에 11번이에요. 자, 11번 다음 거래를 분계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 분계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1번. 1번에 자, 상품 50만 원과
건물 100만 원으로 영업을 개시하다. 그럼 이 회사는 상품하고 건물을 가지고 영업을 했으니까 자, 현금하고 건물이죠. 현금 건물. 그러니까 차변에 현금이 50만 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건물도 100만 원짜리예요. 그럼 이 회사는 150만 원 갖고 장사를 한 거죠.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150만 원. 이렇게. 두 번째. 신문 구독료. 자, 우리 신문 구독료는요. 이름이 뭐냐면 잡비입니다. 잡비. 신문 구독료. 잡비는 신문 구독료 또는 뭐 도서 인쇄비 같은 거. 그 금액이 작은 거죠. 작은 거. 금액이 작은 겁니다. 자, 그래서 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 8,000원.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잡비 그래요. 잡비 8,000원. 비용 발생했으니까 이거 손익거래입니다. 3번. 자, 상품 42만 원, 원가는 35만 원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래서 42만 원짜리를 원가가 35만 원이랬죠. 35만 원짜리를 42만 원에 팔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익이 생겼죠. 얼마가? 7만 원. 이때 7만 원의 이익을 뭐라 하냐면 상품 매출 이익 그래요. 근데 이 상품 매출 이익은 수익이니까 어디 나타나? 대변 쪽에 나오는 거죠. 대변 쪽에. 차변 쪽에 나오면 안 돼. 대변에 나오는 거야. 자, 상품 팔았어. 분계. 대변의 상품 감소. 얼마? 35만 원짜리 감소. 그런데 돈을 42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아직 안 받았어. 외상 매출금 42만 원. 그럼 7만 원만큼 이익이 생겼죠? 그 7만 원의 이익을 우리는 상품 매출 이익 그럽니다. 7만 원. 그러면 이 상품 매출 이익은 수익이죠? 상품 매출 이익은 수익입니다. 수익이 있는 자리에 자산이 있잖아요. 상품이라는 자산. 수익과 자산이 같은 변에 있으니까 이거는 혼합거래가 되는 거죠. 혼합거래 4번. 자, 상품 매매의 중개 수수료 2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그러니까 상품 매매하는데 중개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수수료 받았다는 거야. 얼마를 받았어요? 2만 원. 차변에 현금 얼마? 2만 원. 그럼 이거 수수료 받았으니까 수수료 수익 그럽니다. 수수료 수익이라고 해요. 얼마? 2만 원. 자, 그럼 이 수수료 수익은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익거래죠.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손익거래에 해당하고요. 5번에 외상매입금 15만 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수표를 발행하다 밑줄. 우리 수표를 발행하면 뭐가 인출하는 거지? 당좌예금을 인출하는 게 수표 발행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좌예금이 나가는 거야. 당좌예금을 인출한 거야. 예. 얼마? 당좌예금 얼마? 15만 원. 왜 나갔죠? 외상매입금을 갚았잖아요. 그래서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를 갚은 거죠. 외상매입금 부채. 자, 6번. 우표 및 엽서. 이거 통신비예요. 우표 및 엽서를 구입해서 4만 원 현금 지급했대요. 그럼 대변의 현금은 4만 원. 차변에는 통신비 4만 원 그래야죠. 자, 요거는 손익거래입니다.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손익거래. 자, 7번. 자, 7번은 뭐예요? 단기 대여금 빌려준 돈 50만 원하고 이자 2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 그게 빌려뒀던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죠? 얼마가 들어왔어? 50만 원하고 2만 원. 52만 원이 들어왔죠? 자, 이 중에서 50만 원은 대여금, 원금 받은 거야. 대여금을 받은 거야. 50만 원을 받고 2만 원은 이자를 받은 거니까 별도로 써야죠. 이자 수익 2만 원. 그러면 요 이자 수익은 수익이거든요. 수익과 단기 대여금 자산이잖아요. 이거는 수익과 자산이 같은 변에 있으니까 이거는 무슨 거래? 그렇죠? 혼합거래가 되겠죠. 혼합거래. 자, 8번입니다. 8번에 자, 영업용 트럭 800만 원을 구입했대요. 그럼 여기다 트럭 그러면 안 돼요. 트럭은 우리 이름을 뭐라고 쓰냐면 차량 운반구라고 씁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 얼마? 800만 원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돈 줘야 되잖아.
근데 대금은 뭐라 그랬냐면 80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대요. 그럼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을 인출해서 준 거니까 당좌예금이 감소합니다. 당좌예금이 500만 원이 감소하고, 자, 나머지는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게 외상으로 한 거예요.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 외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미지급금 그러는 거죠. 뭐라 한다고요? 미지급금 3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다음 9번에 광주 상점에서 상품 35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상품 매입했으니까 차변의 상품, 그죠? 얼마? 35만 원.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값이 늘었죠? 외상 매입금 35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자, 10번 영업용 비품 5만 원을 8만 원을 구입했어요. 그럼 차변에 영업용은 내가 영업 활동에 이용하겠다는 거야. 비품을 구입했으니까 8만 원 구입하고, 자, 대금은 뭘로 줬대요? 대금은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약소금을 발행해서 지급했다고 여기다가 지급어음 그럼 틀려요. 상품이 아닐 때는 지급어음 그러면 안 되죠. 받으러옴 지급어음은 상품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상품이 아닐 때, 상품 거래가 아닐 때 어음을 주고받으면 그 어음은 그냥 증빙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시하고 돈 안 줬어요. 뭐라 그래야 돼? 그냥 미지급금 그러는 거예요.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사용하던 비품을 10,000원에 팔고 처분하고 대금은 약소금을 받았다. 그럼 여기다가 받으러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상품이 아니니까 뭐라 그래야 돼? 그렇죠. 미수금. 안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받으러옴 그러면 안 된다고. 자, 다시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약소금을 받았다. 그럼 이때는 받으러옴 그러는 거야. 이때는 상품이니까 받으러옴 그러는 거야. 상품이 아닐 때는 미수금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 건물이면 뭐라 그래? 미수금. 차량이면 뭐라 그래야 돼? 미수금. 다 미수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은요, 빌린 돈이죠. 60만 원에 대한 이자. 그럼 이거는 거래가 아니에요. 단기 차입금 60만 원은 거래가 아니에요. 60만 원에 대한 이자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야. 돈 빌린 거에 대한 이자를 줬다는 거죠. 대변에 현금이 5천 원이 나가고요. 차변에는 단기 차입금. 아니죠. 이자 줬잖아요. 이자 줬으니까 이자 비용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예, 이거 손익거래죠. 이자 비용 발생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상품 52만 원, 원가는 55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55만 원짜리를 52만 원에 팔았대. 그럼 여기서 손실이 생겼죠. 얼마가? 3만 원. 이때 3만 원의 손실을 상품 매출 손실이라고 해요. 그럼 이 상품 매출 손실은 비용이니까 차변 쪽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분계는 일단 상품이 55만 원짜리가 나가요. 대변의 상품은 55만 원 나갔어요. 근데 돈은 52만 원을 받아야 돼. 근데 대금 중 20만 원은 현금 받았대. 그러면 현금 20만 원 받고 나머지 32만 원은 52만 원이니까 32만 원이죠. 32만 원은 약소금을 받았다. 그럼 여기 뭐라 그러냐고. 약소금 받았으니까 상품이니까 여기다가 그렇죠. 받으러옴 그러면 돼요. 받으러옴 32만 원. 그러면 자 차익이 얼마 나와? 3만 원 차이 나죠. 요 3만 원 차이 나는 것은 상품을 팔고 손해 났으니까 상품 매출 손실. 자, 상품 매출 손실은 비용, 현금은 자산, 받으러옴도 자산. 자산과 비용이 같은 면에 있으니까 이거는 혼합거래가 됩니다. 혼합거래. 자, 13번. 점포에 대한 집세 24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현금이 나갔죠? 24만 원. 자, 집세를 지급하면 세입자 입장이잖아요. 건물주는 집세를 받지요. 그러니까 이거 임차료 그럽니다. 임차료 24만 원. 자, 이거 손익거래죠. 14번. 외상매출금 15만 원을 수표로 회수하다. 수표로 받았다. 이거 현금이에요. 여러분들 수표하고 수표 발행하고는 달라요. 이 수표는
현금이라고 해야 되고 수표 발행은 당좌예금이라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발행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하고 달라요. 수표로 회수했대. 그러니까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다 이 소리야. 얼마를? 15만 원을.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15만 원 이렇게 되겠죠? 네. 마지막 15번. 현금 만원권 지폐를 1000원권 지폐 10장과 교환하다. 교환 동그라미. 이거 거래 아니죠? X. 예, 거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가 되지 않는다. 그럼 거래가 안 되면 분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분개가 없다는 얘기죠. 됐죠? 예. 분개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까지 풀어볼게요. 12번입니다. 12번. 12번입니다. 옆에 다음 거래를 분개하여 분개장에 기입한 후 총계정 원장에 전기 동그라미 전기. 자, 이 문제는 전기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개하고 전기까지 해볼 겁니다. 날짜가 1월 1일부터 있죠. 자, 1월 1일 현금 5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그러면 이때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50만 원 들어왔죠. 예, 들어오고 영업을 개시했으니까 자본금 그러죠. 자본금 50만 원. 분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예. 분개됐어요? 그럼 이 분개한 것을 우리 총계정 원장에다가 전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계정은 총계정 원장은 어떻게? 전기는 나중에 합시다. 네, 나중에 이거 좀 하고 난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할게요. 1월 3일 날, 자, 1월 3일 날은 현금 10만 원을 은행에 당좌 예금하다. 그러면 현금이 나갔죠.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10만 원이 감소하고 차변에는 당좌 예금했으니까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10만 원이 증가하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 다음에 5일 날 대한상점에서 상품 12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상품 12만 원이 들어오고 외상으로 했으니까 아직 외상값 증가하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 외상 매입금 12만 원. 자, 그다음 의외로 분개는 쉽죠. 이거는. 예. 자, 7일 거래는 한국상점의 상품 8만 원, 원가는 5만 원을 외상으로 팔았대. 그러니까 5만 원짜리를 8만 원에 팔았다. 그럼 여기서 이익이 얼마 생겼다? 3만 원. 요 이익을 상품 매출 이익, 수익이니까 대변에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럼 분개하면 일단 대변의 상품은 5만 원짜리가 나가고 근데 돈은 8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거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그죠? 그러면 3만 원 이익을 뭐라 그래요? 상품 매출 이익. 이렇게 분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상품 매출 이익은 수익이니까 상품은 자산이니까 수익과 자산이 같이 있으니까 이런 거래가 혼합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자, 15일 날은 책상과 의자는 비품이에요. 책상과 의자 5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구입했으니까 차변에 책상 의자 그러면 안 돼요. 비품 그래요. 비품이라는 자산이 얼마가 5만 원이 구입이 됐고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을 인출한 거죠. 그래서 대변에 당좌 예금을 인출 찾아 쓴 거예요. 5만 원. 자, 그다음 25일 날 이달분 임차료니까 집세죠. 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대변에 현금 만 원. 차변에는 임차료 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고요. 마지막 30일 날 거래는 이달분 급여 15,000원 현금을 지급했다. 대변에 현금 얼마? 15,000원.
차변에는 급여 15,000원 이렇게 분계가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자, 다 놓고 손 놓고 이제 여기 쳐다보셔야 돼요. 예, 칠판만 봅니다. 저 혼자 할 테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거래가 있습니다. 이 거래를 이렇게 뭐 한 거예요? 분계를 한 거죠. 그럼 이 상태가 분계장이라는 장부의 분계장. 이 상태가 분계장입니다. 그럼 분계장, 자, 이게 찌끄면 이게 T자 분계장 합계 금액이 얼마냐 이 소리죠.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맞을까 안 맞을까? 당연히 맞겠지. 우리가 분계할 때 차대변을 같이 썼으니까. 그럼 차변합계가 얼마야? 50, 12만 원, 8만 원, 5만 원, 만 원, 15,000원, 82만 5천원. 여기가 자, 여기는 얼마야? 자, 50만 원, 10만 원, 12만 원, 5만 원, 3만 원, 5만 원, 87만 5천원이네. 다시 60, 12만 원, 5만 원, 3만 원, 87만 5천원. 아이고, 틀렸지요? 그러면 이거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다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60만 원, 12만 원, 8만 원, 87만 5천원 맞네요. 이렇게 이해 갔죠? 자, 이게 이제 분계장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분계장을 보고 어디에다가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을 줄여서 그냥 원장 그런단 말이에요. 원장에다 옮겨 적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기라고 한다고. 전기. 그래서 전기란 거래를 분기하고 분계를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일, 이걸 전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전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 분계를 보고 거래를 역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돼요. 분계를 보고 이 거래를 만드는 거죠. 아셨죠? 거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속을 하세요. 자, 현금이 들어오고 자본금이니까 현금이 입금됐으니까 현금 50만 원을 출자해서 50만 원 자본금 영업을 개시했다. 이렇게 하면 되죠. 현금 50만 원을 출자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요거는 당좌 예금하고 현금이죠. 현금 10만 원을 은행에 당좌 예금하다. 이거는 상품 외상이니까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거래 추정하는 거예요. 예, 이거 거래 우리가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이건 외상으로 한 거잖아. 상품 팔았잖아요. 상품 5만 원, 원가 5만 원짜리를 8만 원에 판매하고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끝. 그러면 이 3만 원은 자동으로 생기는 거야. 다시 상품 원가 5만 원을 8만 원에 외상으로 매출하다. 끝.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생긴다니까. 이 차이가 3만 원이니까. 그래서 상품 매출이익 3만 원 생겼다.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됐죠? 자, 비품 5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예금으로 줬다. 그러면 안 되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래야죠. 그죠? 네. 그 다음 임차료 1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급여 1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니까 분계를 보고 거래를 추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분계를 가지고 총계정 원장에 기록하자고. 총계정 원장이란 이게 총계정 원장이라면 여기에 수많은 계정이 있어. 수많은 계정. 이게 다 모여 있는 계정. 이게 총계정 원장이야.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전기를 다 해볼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현금 계정부터 할게요. 현금 계정 여기 1 그랬어요. 요거 1은요. 이 총계정 원장 1페이지에 현금이라는 계정이 있다는 게 페이지 수를 말하는 겁니다. 페이지 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현금 계정에 전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현금 계정만 들어가는 거죠. 현금 계정에는 현금만 모인다. 다른 것들이 모이면 안 돼. 아까 전개해봤죠? 전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날짜를 쓰고 남의 이름을 쓰고 자기 금액을 쓴다. 그랬죠? 자, 그러면 1월 1일 날 여기 현금이 차변에 있죠? 그럼 차변에 날짜는 1월 1일, 이름은 자본금, 금액은 50만 원. 자, 현금이 대변에 있죠? 대변에 날짜는 3일.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셔야 돼. 당좌예금 얼마? 10만 원. 말로 하셔야 말로. 현금 없죠? 여기는 안 써. 여기도 현금 없죠? 안 써. 여기도 없죠? 안 써. 여기 있죠?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날짜는 25일, 이름은 임차료 얼마? 10,000원. 자, 그 다음 현금 대변에 있죠? 또 대변에 30일 급여 얼마? 15,000원. 끝. 그러면 현금 계정 전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현금 계정 다음에 누구냐? 현금 계정 다음에 당좌 예금 계정할 거예요. 당좌 예금 계정. 요게 2번이에요. AC 이게 계정입니다. 어카운트. 그럼 여기서 당좌 예금 계정을 또 다 찾아요. 여기는 당좌 예금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당좌 예금 여기 있죠? 차변에 여기 차변에 3일 날 이름은 현금 얼마 10만 원. 됐나요? 뭐가 되기는 틀렸지. 어디가 틀렸지? 10만 원인데 지금 여기 만 원이라고 썼잖아요. 동그라미에 들쳤잖아요, 여기 지금. 그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런 걸 오류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류. 그럼 오류에는요, 오류가 발생하면요, 오류에는 발견이 가능한 오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없는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오류는 나중에 이거 전기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발견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거 찾을 수 있을까? 이거 찾을 수 있어요. 왜? 다 하고 나면 차변합계 다 내고 대변합계 다 내면 차대변이 안 맞아요. 금액이 틀렸으니까. 그죠? 합계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발견이 가능한 거죠. 대차평균의 원리가 틀리니까. 그래서 이런 오류는 발견할 수 있는 오류라고 합니다. 발견할 수 있는 오류. 그래서 여기 얼마라고 써야 돼요? 10만 원. 자, 그 다음에 당좌예금 또 찾아봐.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여기. 당좌예금. 대변에 있죠? 15일 날 이름은 비품 금액은 5만 원. 자, 또 당좌예금 있나 봐요. 더 이상 없죠? 됐어요. 그러면 자, 외상 매출금 할 거예요. 외상 매출금 할 겁니다. 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을 할 거예요. 요게 3번이다. 그럼 외상 매출금 찾아봐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7일 날 차변에 있죠? 그럼 차변에 여기 날짜는 7일. 상대방 이름은 2개잖아, 이렇게. 상대방 이름이 2개면 둘 다 쓰면 안 돼요. 상대방 이름이 여러 개일 때는 2개든 3개든 4개든 다 뭐라고 쓰느냐 하면 그냥 제좌라고 쓰는 거예요. 묶어서. 제좌라는 말은 상대방 이름이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금액은 자기 거 써야지. 당연히 8만 원. 8만 원 쓰는 거예요. 자,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상 매출금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상품 계정 할 거예요. 상품 계정. 자, 상품 계정은 4번입니다. 4번. 이게 지금 페이지 수라 그랬죠. 원면 상품 계정 찾아보세요. 자, 어느 변?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날짜는 5일, 이름은 외상 매입금, 금액은 12만 원. 또 있나 봐. 상품.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대변에. 7일 날. 이름은 외상 매출금, 금액은 그렇죠. 5만 원 그래야지. 8만 원 그러면 안 돼. 자기 금액을 쓰는 거예요. 5만 원. 이렇게. 됐죠? 또 있나요? 더 이상 없죠? 상품 계정 더 이상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품 계정 할까요? 비품 계정. 지금 제가요, 이거 전기할 때 어떻게 전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 자산 계정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자산 계정 다 하고, 그리고 부채 계정하고, 자본 계정, 수익 계정, 비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기도 순서가 있어요. 자산을 먼저 하고, 부채하고, 자본하고, 수익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을 구분해서 합니다. 자, 비품 계정이 차변에 있죠? 요 차변에 있습니다. 차변에, 자, 여기다 차변에 15일 이름은 당좌 예금 얼마? 5만 원. 끝. 더 이상 비품도 없어. 그럼 자산 다 끝났어, 이제. 그럼 부채 계정 할 거예요. 누구?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계정 찾아봐요. 여기 있잖아요. 대변에 있잖아요. 대변에. 요 대변에 12만 원 있죠? 대변에. 그럼 대변에 날짜는 5일 날, 이름은 상품. 금액은 얼마? 12만 원. 자, 또 있나요? 더 이상 없죠? 외상 매입금 끝났어요. 자, 그럼 부채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부채 끝났으니까 뭐가 이제 자본금. 자본금 계정합니다. 자본금 계정. 자, 어디? 여기 있네요. 대변에 1월 1일 뭐예요? 현금. 금액은 50만 원. 자, 더 이상 없죠? 됐네요. 자, 자본금 다음에 이제 수익 계정합니다. 수익 계정은 상품 매출 이익 계정. 이게
7번, 8번입니다. 자, 상품 매출이익은 수익이니까 어느 변에서만 찾아야 돼? 수익이니까 당연히 대변에서만 찾는 거지. 차변에는 없어요. 대변에 찾는 거예요. 자, 대변의 날짜는 7일, 이름은 반대편이니까 외상 매출금 그래야죠. 자, 외상 매출금 금액은 얼마? 8만 원 그러면 틀린다니까. 자기 금액 쓰는 거야. 8만 원에 3만 원. 이제 없죠. 이제 또 그러면 대변에는 전기가 다 끝났어요. 다 동그라미 쳤잖아. 근데 차변에 전기 안 된 게 얘 둘이죠. 요거 두 개가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 전개해야죠. 자, 누굽니까? 제일 먼저 임차료 차변에 25일 뭐 현금 금액은 10,000원. 지금 전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누굽니까? 마지막 급여도 차변에 30일 이름은 현금 15,000원. 이렇게. 그러면 전기가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전기된 것을 보고 거꾸로 분계를 찾아보자는 거죠. 전기된 것을 보고 분계를 찾아라. 그럼 아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계정을 보고 분계하는 거는 양쪽을 긋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긋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예를 듭니다. 15일 거래를 15일 거래를 분계해봐라 그랬어. 그러면 15일 저거 보면 안 되지. 저건 답인데. 이 안에 15일을 찾아. 15일. 여기 있네, 여기. 15일. 이거 분계하는 거죠. 그럼 이거 분계하면 여기를 찍으면 돼. 그럼 차변의 이름이 뭐야? 비품 5만 원, 대변의 당좌예금 5만 원. 봐봐. 비품 5만 원, 당좌예금 5만 원. 맞죠? 분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정을 보고 분계하라 그러면 그냥 찍으면 되는 거야. 알았어요? 다시 25일 거래를 분계해봐라 그랬어. 25일. 그럼 여기서 25일을 찾는 거야.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네. 25일. 그랬더니 어떤 사람? 여기도 있는데요. 그래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갖고 하면 돼요. 알았죠? 둘 다 하지 말고 하나만 갖고 하세요. 자, 이걸로 할 거야,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25일이니까 여기 찍어야지. 그럼 여기 찍으면 여기가 뭐야? 차변의 임차료 10,000원. 대변에는 현금 10,000원. 이렇게 분계한다는 거지. 우리 계정 보고 분계할 수 있죠? 계정 보고 분계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장부 기입이 이제 끝났어. 그럼 이렇게 장부 기입이 끝나고 나면 이 장부가 올바르게 기입됐는지를 뭐 해줘야 돼? 검증해야지, 검증. 거래가 발생하고 그 거래를 분계하고 분계한 것을 총계정원장에 전기하기까지 장부 기입이 올바르게 됐는지를 검증해야 돼. 이때 검증하는 표를 우리는 시산표라 그래요. 그래서 시산표는 오류를 검증하는 표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뭘 작성한다? 시산표. 그래서 이 시산표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고요. 됐죠? 자, 시산표는 다음 시간에 배우고 이제 검증을 해야 돼. 검증이 끝났다, 다 맞았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마감을 해야 되잖아. 장부 마감을 해야 되죠? 우리가 장부를 마감하는 데는요, 제일 먼저 장부를 마감하는 순서는 제일 먼저 장부를 마감하는 거는 수익과 비용을 손익 계정으로 대체한다. 다시 말하면 수익과 비용을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옮긴다는 얘기죠.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익 계정을 마감한다. 손익 계정을 자본금으로 마감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자산부채 자본을 차기 이월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익과 비용은 차기 이월 안 한다 그랬잖아.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수익과 비용은 그냥 단기에 그냥 손익 계산하고 가는 거 끝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 시켜, 잔액이 있으면. 그래서 마감하는 것도 막 아무거나 막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요거 여러분들 좀 써놓으셔야 돼요.
아무거나 막 마감하는 게 아니라 마감하는 순서는 수익 비용을 먼저 마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수익 비용은 이게 수익 비용 아니에요. 얘네들을 먼저 마감합니다. 그럼 얘네들을 먼저 마감하는데 어느 계정으로 보내느냐 그러면 보낼 때는 이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보내요. 손익 계정. 이 손익 계정이 그냥 손익계산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앞에요. 집합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집합 손익이라는 말이 있어. 집합 손익 그래도 되고 그냥 손익 그래도 괜찮아. 알았죠? 예.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다가 집합이라는 말 쓰는 거야. 집합. 집합이 뭐야? 자, 집합. 누구? 수익과 비용을 집합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은 일리 집합시켜라 이 소리예요. 아셨죠? 그럼 여기에는 대변은 수익 쓰고 차변은 비용 쓰는 거죠. 자, 그럼 마감합니다. 상품 매출이익은 수익이죠. 그럼 여기가 3만 원이면 여기도 3만 원이 돼야 돼. 왜? 대차 평균이 맞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 3만 원, 3만 원 마감해. 그럼 이거 이름을 뭐라 그러냐? 이거를 집합 손익이라고 쓰는 거라고. 집합 손익. 그래서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가는 거야. 대변으로. 대변으로 뭐라고? 상품 매출 이익 3만 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계정에서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으로 옮겨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대체라고 한다고. 대체. 계정과 계정 간의 움직임.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옮겨가는 걸 대체한다 그래. 대체. 분계. 전기. 대체. 전기는 분계를 총계정 원창에 옮기는 거고 대체는 T 계정에서 T 계정, A라는 계정에서 B라는 계정으로 옮겨가는 거야. 이걸 대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상품 매출 이익 계정에서 손익 계정으로 옮겨가는 거죠. 근데 대체할 때는 항상 반대편으로 가요. 차변에서 보내면 대변 쪽으로 갖다 쓰는 거야. 대변 쪽에서 보내면 차변 쪽으로 갖다 쓰는 거야. 알았죠? 근데 대체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대체할 때는 꼭 분계를 해주게끔 돼서 이거 필수야. 대체 분계. 근데 대체 분계는 너무 쉬워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대체 분계 이거예요. 찍으면 돼요. 그럼 분계 봐. 차변에 상품 매출 이익 3만 원. 대변에 집합 손익 3만 원. 이렇게 분계하는 거야. 분계는 그냥 찍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이익 보냈고 임차료도 비용이죠. 그럼 임차료 비용이가 10,000원이잖아. 그럼 여기도 10,000원이면 여기도 10,000원이 돼야 돼. 대차 평균이 맞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뭐라 그러냐? 여기를 집합 손익. 그러니까 손익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임차료는 지금 대변 쪽에서 보내죠? 그럼 차변 쪽에서 받아. 그러니까 임차료는 집합 손익 그랬으니까 집합 손익은 임차료 그러면 되는 거야. 여기를. 임차료. 얼마? 10,000원. 이게 대체야. 임차료 계정에서 집합 손익 계정에 대체한 거야. 그럼 이거 분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했지? 찍으면 되지. 찍으면 차변에 집합 손익 10,000원, 대변에 임차료 10,00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얘 보내봐요. 급여도 비용이죠? 그럼 비용이면 마감하면 마감선 긋고 금액이 15,000원이잖아. 그럼 그냥 뭐라 그래? 집합 손익 그러면 돼. 그 집합 손익 그러기 싫으면 그냥 손익 그래도 괜찮아요. 15,000원. 자, 그럼 얘는 대변에서 보냈으니까 역시 차변에 뭐라고 써요? 급여 15,000원. 이게 대체야. 그럼 대체 분계해. 그럼 이거 분계하면 돼. 찍으면 차변에 집합 손익 15,000원, 대변에 급여 15,000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용 계정이 마감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두 번째는 손익 계정. 이게 집합 손익이야. 집합 손익 계정을 자본금으로 마감하는 거야. 여기를 자본금이라고 쓰는 거야. 자본금이라고 쓰면 돼.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여기가 3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 3만 원 돼야지. 항상 대차 평균이니까. 그럼 여기 얼마 있어야 돼? 5,000원. 아, 그러면 수익은 3만 원, 비용은 25,000원이니까 우리가 지금 5,000원 벌었다는 거야. 그럼 이 5,000원 이제 번 돈이니까 이게 자본금 계정에 이제 플러스가 돼야 돼. 자본금이 그만큼 늘어나야 돼. 5,000원 이게 당기 순이익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게 당기 순이익과도 같아요. 그럼 이 5,000원이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를 해주는 거야. 그럼 자본금 계정 대변에 왔을 때 여기 뭐라고 써? 여기는 집합 손익 그냥 손익 그래도 되고 5,000원 이렇게. 됐죠? 얘가 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이거 분계해봐. 아, 분계하면 찍으면 되잖아. 분계는 항상 받은 쪽에서 긋는 거야. 그럼 차변에 집합 손익 5,000원, 대변에는 자본금 5,000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예요. 분계는. 됐죠? 자, 그럼 이제 자산 수익 계정과 다 마감이 됐어. 그러면서 다 마지막 3번에 자산 부채 자본을 뭐라고 한다? 차기 이월로 마감한다. 그럼 자 위에서부터 차기 이월 마감하면 돼. 보세요. 현금 계정 보세요. 여기 얼마예요?
50만 원. 여기는요. 12만 5천 원. 그럼 얼마 차이 나지? 50만 원, 12만 5천 원 빼면 37만 5천 원. 그럼 37만 5천 원 남았지 여기가. 잔액이 차변이 크잖아요. 그럼 31일 날 차기 2월 37만 5천 원이라고 쓰면 차변의 금액도 50만 원이고 대변의 금액도 50만 원. 이렇게 대차평균이 맞잖아요. 그럼 이게 1월 달이라고요. 그럼 이 차기월에 쓰면 꼭 반대편에 뭘 써줘야 돼? 항상 써주는 거야. 2월 1일 뭐라고? 전기 2월 37만 5천 원 이렇게 쓰는 거죠. 됐죠? 그 다음 당좌예금 계정도 마감해봐. 당좌예금 마감하면 자 10만 원, 5만 원이니까 차이가 5만 원 나오죠? 그럼 여기가 31일 날 차기 2월 다 차기월 그러는 거야. 자산 부채 자본은 다 차기월로 마감하는 거예요. 됐죠? 차기 2월 얼마? 10만 원. 그럼 여기 5만 원 쓰면 여기도 10만 원. 자, 원래는 여기 숫자를 써야 돼. 근데 그냥 마감한 거예요. 10만 원. 여기 10만 원, 요거 10만 원. 합계가 맞았죠? 그럼 반대편에 와서 뭐라 그래요? 2월 1일 전기 2월 얼마? 5만 원 이렇게. 됐죠? 그다음 이제 외상 매출금 계정 마감하면 차변이 8만 원이면 대변도 8만 원 돼야 되잖아. 그래야 대차가 맞겠죠? 그럼 31일 날 차기 2월 얼마? 8만 원. 끝. 그러면 합계도 8만 원. 그럼 여기 와서 뭐 2월 1일 전기 2월 8만 원 이렇게. 자, 그다음에 상품 계정 마감하면 여기 12만 원, 여기가 5만 원이니까 7만 원 차이 나죠? 그러면 31일 날 차기 2월 7만 원. 그럼 12만 원 되잖아. 그럼 차변 금액 12만 원, 대변 금액 12만 원. 반대편에 와서 2월 1일 전기 2월 7만 원. 항상 차기 2월 금액과 전기 2월 금액은 항상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 비품도 여기가 5만 원이죠. 그럼 여기도 5만 원 돼야 돼. 뭐라고 써야 돼? 31일 날 차기 2월 얼마? 5만 원. 그러면 마감하면 여기가 5만 원. 그럼 반대쪽에 와서 2월 1일 뭐라고? 전기 2월 5만 원.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 2월, 전기 2월로 마감하는 거야. 그러면 외상매입금은 자 여기가 31일 날 뭐라고요? 차기 2월 얼마? 12만 원. 그러면 마감하면 반대편에 와서 2월 1일 날 전기 2월 12만 원. 그 다음 얘 마감하면 요거 더하면 50만 5천 원이죠. 그럼 여기가 31일 날 차기 2월 50만 5천 원. 그러면 합계 금액은 50만 5천 원. 여기도 50만 5천 원. 반대쪽에 와서 2월 1일 날 전기 2월 50만 5천 원. 그럼 얘는 안에 마감 다 됐잖아. 이렇게 마감을 하는 거예요. 자산부채 자본 차기월, 전기월. 그래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는 집합손익을 만들었지만 자산부채 자본 가지고는 자산부채 자본을 가지고는 2월 시산표를 만들어. 2월 시산표를 작성해야 돼. 그럼 요 2월 시산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거냐? 여기 전기월 된 금액 갖고 작성하는 거예요. 전기월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자, 전기월이 차변에 있으면 차변에 쓰는 거야. 그러면 현금은 전기월이 차변에 있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 37만 5천 원. 그러니까 2월 시산표는 전기 2월 금액을 쓰는 거예요. 당좌예금은 차변에 5만 원. 당좌예금은 차변에 얼마? 5만 원. 외상매출금은 차변에 8만 원. 외상매출금 차변에 8만 원. 상품도 차변에 7만 원. 상품 차변에 7만 원. 비품도 차변에 5만 원. 그 다음 외상매입금은 차변이 아니라 대변에 있잖아. 전기월이니까 대변에다 써야 돼. 외상매입금 대변에 12만 원. 그 다음에 자본금도 대변에 있으니까 자본금도 대변에 얼마? 50만 5천 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전기월, 차기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자산, 대변에 부채 자본을 써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금액이 딱 맞아떨어야 돼. 여기 금액이 얼마야? 62만 5천 원. 그럼 여기도 62만 5천 원. 항상 대차평균이니까. 그럼 이거 더해봐. 37만 5천 원, 37만 5천 원. 그 다음에 5만 원, 8만 원, 7만 원, 5만 원, 62만 5천 원 딱 나오네. 이렇게 마감하는 거예요. 이때
이 집합손익계정이 손익계산서와 같은 영향을 주는 거고 2월 시산표는 재무 상태표와 같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산이 끝난 거. 이 내용을 정보 이용자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한 달 동안 했던 내용을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내용이 지금 저 혼자 막 열심히 해결은 했는데 이게 우리 시험에는 이런 과정은 나오지는 않아요. 시험 보라고 나오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자, 거래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의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고 총계정원장에 기록해서 마감해서 손익계산서 대차대 재무상태표까지 다 작성을 한번 해본 거야. 끝까지.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잘 보라는 거지 이거 다 전체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흐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중요해요. 총계정원장을 마감하는 순서. 우리 총계정원장을 마감하는 순서는 제일 먼저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을 마감해서 집합손익계정으로 대체한다. 이때 분개한다. 찍 끊는다. 두 번째, 집합손익계정 차변합계와 대변합계의 차이를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한다. 그게 당기순이익이야. 세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을 차기이월 전기이월로 마감한다. 끝.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차기이월 전기이월로 마감했으면 자산부채 자본의 전기이월 금액을 가지고 2월 시산표를 작성한다. 전기이월이 차변에 있으면 차변에 쓰고 대변에 있으면 대변에 쓰고 그래서 2월 시산표를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 한 장만 넘어가 볼까? 68쪽에 장부 나오죠. 회계장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앞에 과정에서 설명을 다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고요. 70번 보세요. 70쪽. 70쪽에 보면 시산표와 정산표 나오죠. 자, 이 시산표와 정산표는 요거는 이제 결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갈 게 많아요. 다음 시간에는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요. 다음 시간에는 110쪽까지 나갑니다. 70쪽부터 110쪽까지. 내용이 굉장히 많죠. 예, 다음 시간에 이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돼서 작년도 그 동영상을 혹시 볼 수 있다면 작년도 동영상 9강부터 12강까지 9강부터 12강까지 한번 보고 오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9강부터 12강까지 한번 쭉 보고 오시게 되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해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